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은 책방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짠! 고전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고전을 좋아해요. 하지만 고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좀 더 동경하고 더 알고 싶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씩 찬찬히 원서들을 좀 각각 읽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아직까지 제대로 그 고전 문학이나 고전으로 내려오는 좋은 책들을 오리지널로 제대로 읽어보진 못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고전의 중요한 가치를 알고 먼저 읽어본 후에 좋은 글귀들을 이제 이렇게 잘 선정해서 우리의 삶에 연결해서 소개를 해주는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쉽게 우리가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를 놔주는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렇게 읽는 고전에 대한 책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제목은 고전혁명이라는 책이고요. 어, 이지성 작가님과 황광우 님이 같이 쓴 책이에요. 세상의 중심, 삶의 중심을 나로 재편하라.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두 발로 당당히 우뚝 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전혁명을 통한 이 시대의 혁명이란 세상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뒤집는 일이다. 다른 생각이 종국의 다른 나, 다른 세상을 만든다. 기억하라. 당신의 생각이 곧 당신의 미래다. 자아혁명은 자신에 대한 한없는 긍정과 믿음에서 시작돼 끝없는 정진과 실천으로 완성된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 관계혁명의 출발은 세상이 나와 너가 아닌 수많은 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나와는 다른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 세상의 크기는 극대화된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혁명을 다룬 책인 것 같아요. 고전혁명, 그리고 자아혁명, 관계혁명. 이렇게 나를 둘러싼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하고 결국에는 더 온전히 스스로를 바로 세우면서 나답게 사는 삶에 대한 것들을 좀 돕는 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청춘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좀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좀 멈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이 저자의 얘기로는. 이 저자의 얘기가 아니라 요즘 청춘들을 만나면서 김난도 교수님이 이제 서평을 뒤에 적으신 게 있는데 스스로 생각하는 걸 멈췄다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만의 생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고전을 읽는 걸 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장자라는 고전을 쓴 인물의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신이 아는 세상과 당신이 사는 세상에 대한 거예요. 좁은 눈으로 세상을 재단하지 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과 여러분이 아는 세상에 대한 갭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장자의 어떤 그 나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장자가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봤는지 그것을 이제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장주, 즉 장자의 본 이름입니다.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됐다. 훨훨 나는 것이 분명 나비였으며 스스로 뜻에 맞아 내가 장주임을 알 수 없었다. 갑자기 깨어나 보니 확실히 장주였다.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된 것인가? 나비가 꿈에 장주가 된 것인가? 장주와 나비는 반드시 구분이 있을 것이니 이를 물화라고 한다. 재물론이라는 책에서 발췌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꿈과 현실, 그리고 나와 나비를 구분하죠.
그러나 장자는 옳음과 그름, 길고 짧음, 아름다움과 추함을 대립된 관계로 보지 않았대요. 그건 모두 하나라는 거예요. 신기한 말이죠. 꿈이 현실이고 현실이 꿈이고 내가 나비고 나비가 나인 것, 이것이 물화다 라고 얘기하면서 천상병 시인이 현실을 소풍으로 비유하고 죽음을 돌아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장자는 이러한 나비와 꿈, 그리고 현실과 꿈, 나와 나비라는 어떤 물성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껏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규정들에 대해서 벗어나고 또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사물과 대상을 이해하는 시선을 갖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부분을 좀 더 읽어드릴게요. 소요유라는 그 부분에서 발췌한 부분이에요. 재해는 괴이한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재해에 기록되기를 붕이 남쪽 바다로 올라갈 때에는 물을 쳐 올리되 그 높이가 3,000리나 되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9만 리나 올라가 6월에 거센 바람을 안고 날아간다 라고 하였다. 매미와 작은 새는 그것을 보고 웃으며 말한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팔짝 뛰어 날아야 겨우 느릅나무 위에 올라가 머물 수 있다. 때로는 거기에도 이르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9만 리를 날아 남쪽으로 가는 것일까? 가까운 교회로 나가는 사람은 새끼밥을 먹고 돌아와도 배가 여전히 부를 것이나 100리길을 가는 사람은 전날 밤에 양식을 절구에 찌어 준비해야 하고 1000리길을 가는 사람은 석 달 동안 양식을 모아 준비해야 한다. 그 2마리의 작은 벌레가 그러한 사실을 어찌 알겠는가?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전부로 안다. 그래서 갇힌다. 자신의 처지에 갇히고 자신의 생각에 갇힌다. 갇혀서는 밖을 볼 수 없다. 그래서 모르는 것인데 모르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때로는 자신이 모르는 것일 뿐인데 그것을 거짓으로 여긴다. 장자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틀을 깨라는 것이다. 자신이 만든 한계를 넘어 한 단계 높은 세계로 나아가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양생주라는 곳에서 이런 문장을 또 발췌했네요. 장작에 불을 붙이면 그것이 타버리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되 그 불 자체에는 다른 장작이 있는 한 계속해서 타오를 것이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장작이 있으면 불은 계속 타고 이미 있던 장작도 그 속에서 함께 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아는 세상과 당신이 사는 세상은 다르다. 당신이 아는 것을 전부라 여기지 마라.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 본 것보다 보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당신의 세상의 크기도 달라진다. 네, 여기까지 고전혁명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장자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사고의 틀을 깨고 내가 아는 세상과 살고 있는 세상을 구분해라 라는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삼아봤는데요. 나도 모르게 어떤 것을 길게 보고 어떤 것을 길게 접할수록 틀 안에 갇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상식선이 되고 기본이 되고 보통이 되고 평균이 되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가장 많이 가두고 우리의 한계를 만드는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회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혹은 어떤 사람을 오랜 시간 만나면서 가지게 될 수 있는 오류가 될 수 있고요. 나와 나의 관계, 나와 나라는 사람을 스스로 정의를 내릴 때
내가 겪어본 어떤 나에 대해서 생각을 가둬버리고 나를 규정하는 순간 나의 한계를 만드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신랑이랑 어제 이제 각자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각자 이제 어떤 운동하는 거를 끊어서 좀 규칙적으로 제대로 운동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운동 종목을 하면 좋을지 각자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신랑한테 너는 되게 크로스핏이 어울릴 것 같아. 너는 그런 강렬하게 짧은 시간 안에 에너지를 막 발산하고 그런 거를 진짜 잘할 것 같아. 한번 해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도 한번 해보라 하고. 근데 제가 단칼에 난 그런 거 못해. 난 절대 못해. 라고 스스로 절대라는 말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물론 어,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고 그런 이제 효율성과 어떤 실리적인 부분에서는 더 잘하는 것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효율적인 방향으로 시간과 비용을 그리고 에너지를 아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 안에 한계를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장자의 이야기를 오랜만에 다시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 규정을 짓고 있는 한계는 무엇일까? 혹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혹은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정의를 내려놓고서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내가 모르는 건데 마치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없을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모르는데 틀렸다고 오해하고 계셨는지, 혹은 내가 아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의 차이에 괴리를 어떨 때 느끼시는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내일 다른 책으로 가지고 올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들의 지친 하루의 끝을 위로하는 나은 책방 내일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